심장이식 동의서 맨 아래 공여자 칸에 적힌 이름 한 글자를 본 순간 이지혁은 숨이 멎을 뻔했는데요. 그 이름이 왜 하필 지금 튀어나오냐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죠. 오늘 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확률이 더 떨어져요. 그런데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지은호 얼굴이 계속 겹쳤거든요. 다시 지은호에게 돌아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픔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 미어지는 이지혁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에 고통이 더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느닷없이 은호를 냉랭하게 대하는 자신도 경멸스럽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은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 못했길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이지혁은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예전에도 지금도. 이지혁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지은호는 밝은 척을 잘하지만 이지혁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지은호가 진짜 무너질 때는 오히려 더 웃는다는 걸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받자마자 차철민은 숨도 안 고르고 말부터 꺼냈어요. 대표님, 도쿄 출장 취소하신 거죠? 이지혁은 짧게 웃을 뻔했다가 참았습니다. 철민 씨, 내가 말하지 말랬지. 말 안 했어요. 근데 차철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이 저 찾았어요. 이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성재가 왜? 대표님 회사랑 슈울츠 쪽 거래 자료를 좀 보자고요. 정확히는 대표님 회사로 들어온 특정 발주가 어디로 빠졌는지 그걸 찾고 싶대요. 차철민은 단어를 고르듯 말했어요. 그리고요. 부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에 끝낸다고. 이지혁은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말이 너무 겹쳤거든요. 이지혁에게도 오늘 밤은 생사가 갈리는 밤이었으니까요. 철민 씨.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병원 쪽으로 온대요. 대표님이 여기 계신 거 눈치챈 것 같아요. 이지혁은 통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봤습니다. 그 복도에서 사람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는데요. 정장 자락이 흩날리는 것도 모르고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크게 뜨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혁아, 너 여기 뭐야? 이지혁은 담담하게, 너무 담담하게 말해버렸습니다. 도쿄 출장. 박성재는 그 대답이 더 화가 났어요. 지금 그 소리 할 때냐? 이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나도 지금 박성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성이가 회사 돈에 손 댄 거 거의 다 잡았어. 이지혁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디까지? 박성재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진 휴학서, 자퇴서, 그것도 그냥 도망이 아니야. 누가 뒤에서 길을 열어줬어. 돈이 움직였고 그 돈이 움직인 경로가 고성의 쪽이야. 이지혁은 가슴을 살짝 누르며 숨을 고르는 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가슴이 콕콕 찔렸지만요. 이지혁은 티를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손을 봤습니다. 너 또 그쪽이야?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박성재는 웃지도 못하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늘 괜찮다더라. 그 말이 두 사람 사이를 잠깐 멈추게 했는데요. 그 사이를 끊는 건 또 다른 전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성재 핸드폰에서요. 박성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목소리가 흔들리게 뻔했거든요.
박진석은 흔들리는 목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약해 보이면 밀어붙인다는 게 박진석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박성재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해야지.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본 아버지 모습이 있잖아. 고성이를 믿어왔고 고성이가 만든 가족 분위기에 취해 있었어. 나도 알잖아. 아버지는 한 번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더 무섭게 굴 거야. 이지혁은 그래서? 라고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아버지 앞에 서류로 앉힐 거야. 그 여자가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숨도 못 쉬게.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이지혁님 보호자분 계세요? 이지혁이 말하려고 했는데 박성재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친구입니다. 간호사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술 가능성 관련해서 서명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여자 정보는 원칙상 비공개지만 일부 내용은 보호자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지혁은 공여자라는 단어에 눈꺼풀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박성재도 그 떨림을 봤습니다. 박성재는 종이를 받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나옵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정 전엔요. 근데 병원 내부 기록에 들어온 건 있어요. 확인하시겠어요? 이지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지혁 머릿속에는 지은호가 아니라 한우진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판은 전부 한우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같은 시간 정순이 식당은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순이는 손님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를 먼저 말해야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그 말이 목에 걸렸어요. 혹시 또 고성이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주방에서 나오다가 정순이 얼굴을 봤습니다. 정순이는 괜찮은 척을 잘 못합니다. 표정에 다 써있죠.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또 왔어? 정순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조용하네. 지강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말없이 폰 화면을 껐다 켰다 했습니다. 지강호가 요즘 제일 자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록이 습관이 된 거죠. 지은호가 지강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또 뭘 찍었어? 지강호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누나, 그 여자 오늘은 전화 안 했어? 지은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실 아까 낮에 짧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자정전 같은 단어가 들어간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문장이었죠. 지은호는 그걸 말하면 엄마가 무너질까봐 숨겼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침묵만 보고도 알아챘습니다. 지강호는 예전처럼 투덜대며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누나 숨기지 마. 나 이제 도망 안 가. 그 말이 지은호 목을 꽉 조였는데요. 울컥 올라오는 게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지은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지강호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나? 누나 옆에서 다 봤는데 안 크면 이상하지.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이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순이는 한참 만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정순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지금은 우리가 같이 버티면 돼. 지강호가 거기에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같이 버티는 건 좋고. 근데 이제는 버티기만 하면 또 당해. 우리도 한 번은 치자. 지은호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뭘로? 지강호는 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로.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이렇게 든든하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상대로만 생각했지 법과 기록으로 묶을 생각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버텨온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그때 식당 문이 또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 선배. 박성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말라 보였고 눈빛은 더 차가워졌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지은호를 안심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감정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 시간 돼? 정순이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 박성재는 정순이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시선은 지은호에게 고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지강호는 박성재를 빤히 보다가 툭 던졌습니다. 형, 그 여자 이야기죠? 박성재의 눈이 지강호에게 갔습니다. 너는? 지강호는 씩 웃었습니다. 저요? 누나 동생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나를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박성재는 그 말이 조금 놀라웠지만 지금 놀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오늘 고성희랑 통화했지?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했어요. 박성재는 한 박자 쉬고 제일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말할 준비하고 있어. 근데 너도 알아야 해. 고성희가 한 짓은 너한테만 한 게 아니야.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성재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봉투 안에는 숫자가 잔뜩 찍힌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회사 돈이야. 그리고 박성재가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돈이 움직인 곳 끝에 내 이름이 걸려 있어.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왜요? 박성재는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10억. 정순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강호도 얼굴이 굳었고요. 지은호는 그 10억이 돈이 아니라 목줄이었단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속이 울렁거렸는데 박성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너를 딸로 부를 자격도 없고 사람으로 볼 자격도 없어. 근데 아버지는 아직 그 여자를 사람이 좋은 줄 알아.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 그러면 회장님은 다 믿고 계세요? 박성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지강호가 박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확신을 만들어주면 되죠. 박성재가 지강호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너 뭐 있어? 지강호는 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손가락으로 톡 눌렀습니다. 이거요. 그 여자 목소리. 엄마 가게 문 닫게 한다는 말. 지은호가 지강호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강호야.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누나 혼자 싸우게 안 해.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건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들거든요.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 아버지 앞에 다 올리자.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은호가 다치면. 박성재는 정순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성희가 더 못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은호가 박성재를 붙잡듯 물었습니다. 선배, 저도 같이 가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다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은호, 내가 가면 더 세게 터질 수 있어. 너 준비됐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준비됐어요. 이제 그 여자한테 더는 못 져요.
지강호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누나, 나도 가. 정순이가 강호야 하고 부르려는데 지강호가 정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아들이에요. 누나만 엄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는 결국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석의 집은 늘 반짝였습니다. 바닥도 반짝, 식탁도 반짝, 사람들의 말투도 반짝. 근데 그 반짝임이 진짜 따뜻함이 아니라는 걸 박진석도 이제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우진의 휴학서, 자퇴서, 간이식 관련 기록 하나씩 펼칠수록 박진석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아직 분노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랬습니다. 한번 터뜨리면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터뜨리기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여보, 아직도 이래요? 제가 차라도.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성희야. 고성희는 그 부름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이렇게 낮은 톤으로 부를 때는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고성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여보.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은 어디 있지? 고성희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표정을 다시 붙였습니다. 여보, 우진이는 지금 치료 때문에. 박진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치료 때문에 잠적하냐?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그건. 박진석이 책상 위 서류를 톡 쳤습니다. 휴학서, 자퇴서, 병원 기록. 다 여기 있어. 근데 내 말은 아직도 몰라요냐? 고성희는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렇게까지 자료를 들고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고성희는 다급하게 다정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박진석은 그 말을 듣자 웃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아주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지은호는 왜 다치게 했지?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여보, 지은호라니 그 애가 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은 초인종 소리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에 거의 경련처럼 몸이 움찔했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왔다였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누가 왔냐? 고성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나간다. 고성희는 박진석 뒤를 따라가려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재야, 설마 지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박성재였고 그 옆에 지은호와 지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눈빛이 그 자리에서 변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피하지 마세요. 박진석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갔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더는 못 참겠어서 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 쪽을 천천히 봤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고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박진석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늘 고분고분하고 격식이 있던 아내가 지금은 딱 겁먹은 사람 같았거든요. 박성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회사 재정 관련 자료입니다. 고성희가 손 뗀 흔적이 있어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박성재는 한 장씩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 누가 결제했는지,
그 결제가 어떤 이름으로 돌려막혔는지 다 연결됩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받았는데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었던 게 무너지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때 지강호가 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도요. 지강호가 녹음을 틀었습니다. 고성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게 문 닫게 할 거야. 한 달 안에. 내 동생 평생 인간 구실 못하게.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성희를 봤습니다. 성희야. 이게 내 목소리냐? 고성희는 그 순간 연기가 아니라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그 애를 살리려고. 박진석이 고성의 말을 끊었습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고성희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았던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우진이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지은호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살리려고 나를 죽였잖아요. 그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죽였다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 단어는 책임을 부르는 단어니까요. 박진석은 책임을 지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사실 자기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말해. 박성재가 고성희를 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고성희의 친딸입니다. 고성희가 아니야. 하고 튀어나오듯 말했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공포였으니까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받고 지은호를 받고 박성재를 받습니다. 박진석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졌습니다. 성재야, 지금 무슨 소리를?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확인하면 됩니다. DNA 검사 기록도 병원 기록도 이미 있습니다. 고성희가 그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이라기보다 궁지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당신이 알면 당신도 무너져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박진석은 고성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처음으로 아내가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봤습니다. 내가 왜 너를 살려야 하지? 그 한 문장이 고성희를 얼려버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습관처럼요. 근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가면이 너무 얇아졌고 그 얇은 가면이 찢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지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 협박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회장님도 속고 살았죠. 박진석은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흔들리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지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누나 혼자서만 힘든 거 아니었어요. 회장님 아들도 딸도 다 숨막히게 살았잖아요. 그 말에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자식들이 숨막힌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해줬다고 믿어왔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믿음이 자꾸 깨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집안 경호원에게요. 성의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다 가져와. 고성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건... 박진석이 고성희를 처음으로 큰 소리 없이 눌렀습니다. 낮고 단단하게요. 내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이제 없어. 박진석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박진석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박진석이 망설이는 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번엔 흔들렸어요. 자기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니까요. 내가 내 집 앞에서 봤던 그 여자 얼굴이 진짜였냐? 지은호는 대답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진짜예요. 저한테는 그 얼굴로만 살았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성희야, 너 오늘부터 내 아내 아니야. 내 집에 있는 증거야. 고성희는 그 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는데요. 바닥에 앉아도 끝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은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지독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살 길을 찾는 사람.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받자마자 의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진석 보호자분 맞으시죠? 한우진 관련해서 긴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성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습니다. 박진석도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우진이가 찾았습니까? 의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찾았다기보다 기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분도 같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진석은 현관에 서 있던 모두를 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눈빛이 단단히 변해 있었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 고성희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감금하려는 거야?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금? 내가 남한테 하던 걸 내가 너한테도 해보려고. 그 말이 사이다처럼 꽂혔는데요. 동시에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지금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순간이 오면 내가 더 빠르게 끝내야 한다. 지은호는 지강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 근데 이상하게 덜 무섭다. 고성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우진만 찾으면 돼. 우진만 내 손에 다시 잡으면. 그때 고성희의 폰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엄마, 나 찾지 마.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보낸 사람은 한우진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끝내? 그 순간 다른 병원 병실에서 이지혁은 수술 동의서를 다시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공여자 칸은 아직 비공개였지만 담당 간호사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이지혁님 공여자 관련해서요. 우진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같이 떠요. 이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설마 한우진,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은호가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선배, 나 지금 박진석 집에 왔어요. 이지혁은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오늘 밤 끝까지 견딜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지혁님, 수술 들어갈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여자 확정됐습니다. 이지혁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의사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름은 보호자 동의 후에만 공개됩니다. 다만 이 기록만은 말씀드려야 해요. 공여자는 사망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망 처리 그 단어는 지은호에게도 고성희에게도 너무 익숙한 단어였거든요.
이지혁은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심장도 가면도 거짓도 같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이지혁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만 꽉 찼습니다. 내가 살아야 지은호도 살고 이 판도 끝낼 수 있다.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 수술 들어간다. 너는 고성에 끝내. 다음 편에는 병원에 난입하는 고성이가 수술을 못하게 막고 난장판을 만드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만 자각하지 못하는 천인공노한 일들을 꾸미고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성을 쌓았지만 이제 그 두껍던 가면이 얇아지면서 아예 찢어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자신을 위해 쌓았던 일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막을 길없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후반에 접어들면서 감춰졌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